축하드립니다. 네, 아쿠아포닉스로 귀농하게 되셨다고요? 청년 창업농 여러분, 그다음에 일반 후계농업인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토지를 구매하시고 시설을 입식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실 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 구매입니다. 맹지를 사지 말라,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주변 마을에 있는 거주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불필요한 어떤 이를테면 마을 기부금을 요구하진 않는지, 여러분들 많이 귀농교육 받으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이 빠뜨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일조 조건과 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안 살아보신,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대대로 농사 짓는 화전민 집안 아들 출신인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땅이 얼마나 무섭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대상인지. 무슨 말씀이냐? 옆에 큰 나무가 있어요. 앞에 큰 전신주가 있어요. 근처에 언덕이 있어요. 어떤 구릉지대 밭이 있어요. 땅을 사시기 전에 반드시 여름이라면 아침 4시 반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 어떻게 해가 떠서 어떻게 해가 지는지 살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옆에 높이 3층 정도의 농협 창고가 있어요. 땅을 파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옆에 농협 창고가 있기 때문에 큰 바람을 막아줘서 시설이 날아갈 위험이 별로 없다. 맞는 말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 창고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여러분의 식물이 정상적으로 햇빛을 받지 못한다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앞쪽에 산이 있어서 여름에 뙤약볕을 가려준다. 맞는 얘기일까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시기에는 그 산 때문에 하루 종일 해당 토지에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꽝꽝 얼어 있고 작물은 전혀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가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산 밑자락에 있는 토지들은요, 물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잘못하면 내 밭이 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땅만 제대로 구매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쨍쨍 들어오고 물이 잘 빠지고 토사가 굴러 들어오지 않는 토지를 구매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보 농사꾼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아쿠아포닉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가장 많이 가지런히 고르게 내가 기르는 작물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햇빛이 뜨고 지지만 내가 산 토지의 방향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어떤 부분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토지를 잘 샀으면요, 그 다음에는 시설을 하는 이른바 비닐하우스 업자를 제대로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작물은 엽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겨울에는 최저 영하 5도, 여름에는 최대 영상 40도를 넘지 않으면 높은 효율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더 빨리 길러내고 싶으면 여름에는 최대 25도, 겨울에는 최저 13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에 DWC, 즉 딥워터 컬처 방식을 쓰신다라고 하면 상한선과 하한선까지 온도가 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 식물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근권부, 루팅존이라고 하죠. 즉 베드의 물의 온도를 조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마이너스 7도와 플러스 15도의 간격을 상쇄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3중 비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엽채류 농장에서는 고가 7m씩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엽채류 농장에서는 고가 3m만 해도 충분해요. 4m의 고 차이에서 나온 비용으로 차라리 냉난방 시설을 집어넣거나
환기 시설을 강화하거나 또는 근권부의 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쿨링 시스템 또는 히팅 시스템을 집어넣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전체 작물 재배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하우스는 멋들어지게 지어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생산과 관련한 설비에 집어넣을 돈이 안 남거나 또는 하우스의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 시설을 넣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우스업자와 접촉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아쿠아포닉스의 시설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기획하고 설비를 넣는 피쉬 히어로와 같은 아쿠아포닉스 전문가와 동시에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스 시설 운영 전문가가 하우스의 스펙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웩더독이라고 하죠. 웩더독은 뭡니까? 개가 꼬리를 흔들어대는데 꼬리가 개를 흔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개는 누군가요? 네, 아쿠아포닉스가 개입니다. 꼬리는 누군가요? 시설업자가 꼬리입니다. 여러분의 아쿠아포닉스 농장에서 반드시 꼬리가 개가 아닌 개가 꼬리를 흔들도록 하십시오. 그 두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아쿠아포닉스 귀농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쿠아포닉스 저희가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피쉬 히어로였습니다.